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2012년 4월 6일 수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시면서 삼성전자 소식으로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시황 선전패 점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사태가 참으로 좀 오랫동안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뭐 한 달 이상 좀 이어짐에 따라 세계의 글로벌 주식시장, 그러니까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상당히 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 바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첫 번째 목표는 10만 전자이잖아요. 이 10만 전자를 가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수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인들이 들어와야지만 10만 전자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마인드 정립이 잘 되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주가의 등락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현재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각의 차이, 그리고 이제 마인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이제 주린이 분들은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심적으로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흔들리면 하락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장기 투자에 대한 방법, 가치관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기를 걷고는 있지만 이 시간을 잘 극복을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쉬우면 쉬운 투자이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어려운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정말 너무나도 잘해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말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가면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간다면, 그러니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한 배를 타고 나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내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죠. 삼전불패 3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 주가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주식수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기이고요. 바로 두 번째로는 이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냥 꾸준히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 아무 종목이 아닌 성장 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기다림과 똑같은데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평상시에는 보합장세로 가는 경우가 많죠. 보합장세로 이어진다고 한들 외인들의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바로 삼성전자, LG전자 1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바로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쯤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분기에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적 전망에 따라 반등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와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침공 사태, 요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1분기 실적은 호실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교 문구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모두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일 또는 내일 모레쯤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FM 가이드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는 매출이 무려 65조였던 지난 1분기 때와 비교를 했을 때 75조로 10조가량 늘어난, 그러니까 즉 14.82% 증가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9조 3,829억 원이었던 금액이 13조 283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8.85% 상당히 긍정적이며 깜짝 놀랄만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망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들 주가가 상승을 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됨에 따라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 증시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이제 강한 고민을 해보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 반도체는 물론이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가전,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고른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체 매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이 가격 하락에 따라 선방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디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가 이제 거론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2분기 전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가도 반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러시아가 조금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학살 이제 국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차별하게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시신이 정말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 뉴스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참으로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협상은 좀 더 멀어질 것이다. 한층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땐 그렇게 좀 느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악재 속에서 이러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이제 해결이 돼야지만 증시도 반등장을 나타남에 따라 안정세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이 외부적인 요인이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회복세를 거쳐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어차피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증시에 따라서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부적으로 아예 이슈가 없는 건 아닌데요. 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 이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펀더멘탈에 있어서 약간은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제 게임 최저가 사태, 그러니까 고수 사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S22 시리즈의 판매 호주에 힘입어 어쨌거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1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현재 이제 출하량이 무려 17%, 네, 무려 17% 정도, 요 정도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가폰 이제 비중이 확대가 됨에 따라 이익률 개선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IM 부분,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에 따른 무려 49% 증가한 4조가량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제 LG전자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판매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 철수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대부분 좀 흡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LG전자 스마트폰이 삼성전자로 좀 넘어갔다. 그 이유는 보시면 2020년도에는 65%에 달했던 수치가 지금 보시면 72%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는 점점점 시장을 극대화시켜 나감에 따라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을 대부분 이렇게 좀 흡수를 했고, 미국에서는 모토로라가 약진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 한층 더 이제 심화가 됐고, 그에 따라서 샤오미, 모토로라 등 경쟁도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표준을 어쨌거나 우리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함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은행보다 메리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정말 금리 얼마 안 되잖아요. 물가 가치 상승률은 무려 4% 이상 늘어났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삼성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묶어놓으면 죽어있는 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나의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